미국의 쿠바에 대한 전면 봉쇄는 섬의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쿠바는 이미 한 달째 해외에서 석유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국의 비축분도 고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섬의 일상생활이 멈추고 있습니다. 쿠바 당국은 연료 배급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제한했으며 직원들을 휴가로 보냈습니다. 도시거리에는 자동차가 거의 없고 집에는 하루 대부분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경제에 매우 중요한 관광산업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호텔들도 전면 폐쇄되고 있으며 심지어 러시아인들조차 이 섬을 서둘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항공사 로시아는 러시아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2월 10일부터 쿠바가 더 이상 섬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의 국제공항들은 비행기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바는 우리에겐 연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관광객들은 대거 이 섬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엄청난 식량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쿠바로 가는 석유 공급을 차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와의 모든 무역 및 비즈니스 관계를 금지했습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논의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고 물론 여기 유튜브에서 방송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섬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전면적인 붕괴가 쿠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말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공산주의 쿠바는 한 달째 해외에서 석유를 받지 못하고 있고 자국의 비축분도 사실상 바닥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섬에서의 일상생활이 멈춰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배급표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도 연료가 없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문을 닫고 교통도 운행되지 않아 직원들이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그냥 휴가를 가라고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거리에는 자동차가 거의 없고 집에는 하루 대부분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산업도 마비되었습니다. 일부 인기 있는 호텔들은 지속적인 정전으로 인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관광객들은 그냥 다른 숙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현재 공식적으로 4,000명이 넘는 러시아인 관광객들도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로플로트 산하 항공사인 로시아가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고 쿠바에서 관광객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으며 러시아인들에게 이 섬을 서둘러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재앙의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전 세계 어느 공항에서나 비행기가 출발 전에 연료를 주입받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인들은 연료를 아끼고 돌아오는 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쿠바로 빈 비행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2월 10일부터 쿠바의 국제공항에서는 공식적으로 외국 항공기에 더 이상 연료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부 항공사들은 인근 섬에서 연료를 보충하기 시작했고 일부 항공사들은 단순히 쿠바행 운항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1월 29 일자 명령에서 쿠바를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쿠바가 마지막으로 석유를 받은 것은 1월 9일 멕시코에서였습니다. 쿠바에 석유를 큰 할인가로 공급하던 주요 공급국이었던 베네수엘라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3일 미국 특수부대가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이후 그를 경호하고 베네수엘라에서 권력을 유지하도록 도왔던 쿠바 정보기관도 미국의 작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쉰바움은 미국의 행동을 극도로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국민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병원과 학교에 쓸 연료조차 없습니다. 같은 시기 쿠바 정부는 영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협박과 강요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도 석유 수입 차단을 비판했으며
유엔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위기가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쿠바의 인도적 지원으로 6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에는 통조림 참치, 쌀, 콩, 파스타, 그리고 휴대폰 충전을 위한 태양광 패널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즉, 섬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쿠바인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지만 정권을 잡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쿠바는 실제로 이번 석유 봉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1959년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쿠바인의 거의 90%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70%의 쿠바인들은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Social Right Observatory 분석센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여름,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에 쿠바인의 90%가 자신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70% 이상의 쿠바인들은 주요 문제로 식량 부족과 지속적인 정전 사태를 꼽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18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가 문제를 악화시켰지만 근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측은 실제로 쿠바에서 정권 교체가 목표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봉쇄가 시작되기 전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측이 쿠바 정부 내에서 워싱턴이 2026 연말까지 현 공산 정권을 전복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워싱턴이 상황의 흐름을 이해하고 거래를 원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부 에이전트를 통해서 말이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예전에 체포됐습니다. 적합한 후보를 찾기 위해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마이애미와 워싱턴에서 쿠바 출신 이민자들과 시민단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측근들은 쿠바 당국이 마두로라는 중요한 후원자를 잃은 이후 쿠바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쿠바가 지금처럼 취약했던 적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아직 그를 전복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쿠바는 유능한 민주정부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며 우리의 적대 세력의 군사 및 정보기관이 쿠바에 주둔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로 러시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러시아인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부문이 러시아 및 러시아와 직접 협력하거나 제재 대상이 되는 국가들과 어떠한 거래도 체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승인된 기관들이 베네수엘라 석유의 수출, 재수출, 운송 및 정제를 허용했으며 또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탐사와 생산을 위한 상품, 기술, 서비스의 공급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명령에서는 모든 신규 라이선스의 핵심 조건이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및 이들 국가가 통제하는 기관들이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인들은 그냥 베네수엘라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쿠바에서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로 후원이나 구독을 통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